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딱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딱스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자, 닉네임이 딱스예요. 스님이 아니십니다, 이분. 딱스님이라는 분인가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딱스님입니다. 자,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딱스님 안녕하세요. 네네. 그 닉네임 보시고 스님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딱스, 네, 딱스입니다. 네, 스님 네네. 아니고요. 자, 오늘 이렇게 딱스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상한 집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네. 길이십니다. 기르십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때였는데, 제가 살면서 진짜 귀신을 보고 영적인 기운을 느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후로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본 사람 말은 믿진 않지만 볼 수는 있겠다라고 싶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이야기가 나눠져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웠었던 일을 뒷받침하려면 그 일에 전조 증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처음으로 느꼈던 게, 저희가 그 지방에 A에서 B 동네로 넘어가는 사이에 주택단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재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개발이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건물들도 아직 살아있고 가로등도 아직 있고 이래서 그 골목길로 지나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후반쯤부터는 거의 집들도 다 철거가 많이 되고 가로등도 거의 다 없어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이랬는데, A에서 B 동네로 넘어갈 때 그 골목길을 타지 않으면 15분 이상 걸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할머님분들도 아주머니분들도 어쩔 수 없이 어둡지만은 다 글로 지나다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말부터는 가로등도 끊기고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머님들도 다 그냥 기차라도 돌아서 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쪽을 바로 지나다니는 길이 지나고 나면 내천이 이렇게 나오고 옆에 정자가 있는데, 거기가 저희 친구들이 막 모여서 놀고 운동기구 타고 놀고 하던 아지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지트를 가려면 거기로 지나다녀야 되니까 고등학교라고 해도 야자를 마치고 가면 되게 어둡잖아요. 네. 근데 그 집을 지나다니면서 2층에서 할아버지 귀신을 봤다. 그리고 그 동네는 아예 이제 재개발이니까 전기가 다 끊겨서 전기도 가스 들어오지 않는 데인데 1층에 있는 인터폰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다. 그런 말이 많아서 그냥 사실 듣기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보럼들을 못 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랑 시험 기간을 맞아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재개발 단지 구역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포함해서 6명, 여자 2명, 남자 4명 그렇게 줄을 지어서 갔는데, 저는 겁이 많아서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었고 겁이 없는 친구 2명이 앞장을 쓰고 남자 1명 그리고 저랑 여자 2명이랑은 뒤에서 빠져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주황빛 깔라는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파가 왜 사람들이 쉬었다고 하듯이 그날 저녁인데 되게 밝아 보였어요. 그냥 엄청 깜깜한 밤인데도 소파가 엄청 잘 보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소파의 구멍에다가 막 쓰레기를 넣고 장난을 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소파가 제 기억엔 무조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1명이 먼저 들어가면서 휴대폰에 옛날에는 보면은 귀신 탐지 어플 막 이래가지고 귀신이 탐지되면 소리로 알려준다, 그런 어플을 깔았는데 학원에서 틀어도 삐삐삐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한데 귀신이 다 있네, 어디에나 귀신이 있는구나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 친구가 그걸 틀고 올라가다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우리는 뒤에서 무서우니까 보고 있고 그 친구들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면 왼편에 옛날 그 쇠문으로 된 문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창고 문이. 그리고 그 위로가 계단이고 2층에서 귀신을 봤다고 했으니까 1층을 가볼 생각도 못하고 2층부터 갔죠, 친구가. 그래서 A랑 B 친구 2명이서 먼저 선두로 출발하고
저랑 여자애들은 뒤따라 가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겁이 없으셔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데 가면 한 명이 도망가면 무조건 다 같이 도망가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와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막 욕을 하면서 두 명이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왜 뭔데 이런 것도 못 물어보고 뭐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막 달려서 정자를 갔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정자에. 근데 친구 말로는 그 귀신 탐지 어플을 깔았는데 그거를 틀고 들어가는데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났대요. 근데 그 2층에 그 집 터에 딱 올라가자마자 갑자기 휴대폰이 빡 삐삐삐삐 거리더니 휴대폰이 먹통이 팍 돼버린 거예요. 근데 동시에 집 쪽에서 이제 뭐 뿌지직 거리는 스티로폼 같은 거 밟는 소리가 나가지고 아 뭐가 있다 이래가지고 친구는 도망쳤고 저희는 밑에서 그대로 도망치는 거 보고 같이 도망친 거죠. 영문도 모르고 그냥 도망쳤는데 정자에서 들어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에서 B 동네를 갈 때 꼭 거기를 지나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A 동네였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가려면 돌아가거나 그 길로 가야 됐었는데 솔직히 무서워서 거길 다시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근데 학생 때니까 사실 택시 타기도 돈 아깝고 그래서 제가 내가 뛰어가겠다 대신 전화 좀 해달라 나 무서우니까. 그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꼭 니처럼 까불다가 일 터져서 내일 학교 못 오고 그런다. 자기가 같이 가겠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친구는 B 동네에 사는 친구라서 굳이 거기를 안 지나가도 되는데 저랑 같이 지나가 줬었어요. 그래서 정자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는데 예. 제가 아직도 소름 돋았던 건 그 집에 인터폰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1층에 전기가 들어와야 인터폰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초록불이 딱 들어와 있는 거 보고 아 저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다. 진짜 내가 친구한테 아 진짜 저긴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 집 앞에 지나가는데 뭐 있나 우린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터벅터벅 걸으면서 지나왔죠. 근데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지나왔는데 그러고 딱 생각해보니까 소파가 없는 거예요. 대문 앞에 있던 그 큰 소파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안을 쓱 봤어요. 근데 바닥에 이렇게 불가리스 병이 한 200~300개가 쫙 있더라고요. 불가리스? 유산균? 네. 그 마시는 불가리스. 예. 근데 그 불가리스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밝을 때 가서 보고 알았지만 그날 밤에는 딱 생긴 게 불가리스 병 모양이었어요. 무슨 저런 쓰레기가 많이 있노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소파가 없어진 걸 몰랐는데 그렇게 그 병들이 무수히 많은 걸 보고 그 집을 보고 나와서 그 길 끝에서 딱 생각이 난 거죠. 야 근데 왜 소파가 없냐. 난 분명히 소파 봤다. 근데 저랑 같이 걸어온 친구는 먼저 올라갔던 친구라서 그 소파에 대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자고 친구는 누나가 화가 나서 전화가 와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고 저는 그 다음날 학교 마치고 밝을 때 애들이랑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밝을 때 가려고 저희 학교에서 그 골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옷수선집을 들렸어요. 제가 바지가 터져가지고 옷수선집을 들렸는데 친구랑 앉아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선집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가지 말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주파수 잘못 맞으면 저희 사투리로 빙시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빙시가 뭐 병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네. 저희 지방에서는 약간 정신 나간 분들 귀신에 씌여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빙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반병신이다, 뭐 반빙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하고 싶고 이게 빙의가 되는 그 채널 같은 게 있다고 하면 사람 채널이랑 그 채널이 틀리면 그 채널이 맞아서 잘못하면 내가 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그쪽 동네에 유독 그게 많았어요. 뭐 천웅보살 뭐 같은 그런 보살집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세탁소 아줌마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목적이 쇼파만 보고 오는 거라서 갔는데 쇼파가 있더라고요.
주황색 소파가. 그래서 낮이니까 낮에는 나와도 내가 이긴다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집을 대충 둘러봤었죠. 그 집 구조가 되게 희한했어요. 보통 집에 방이 이렇게 있으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방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1층 집은 화장실을 통해서 방을 하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에서 집 밖으로 나오는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감금을 시켰다 하기에는 감금을 시키려면 집 밖을 못 나가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누가 들어왔다가 나가게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집 안에서 그 집을 들어가는 방문은 없는데 집 밖에서 들어오는 문은 있는 거죠. 그리고 2층 집은 진짜 정말 소름 돋게 잘 보존이 돼 있어요. 2층은 방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 집들 보면 문틀이 하늘색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집들은 문틀이 이렇게 하늘색인데 하늘 색깔 문틀도 그대로 있고 집안에 꽃병 뭐 그런 것도 그대로 있고 소파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그 병원 침대 아시죠? 그 어르신들 알죠. 돌리면 올라오는 병원 침대. 한 방에 그 병원 침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개로 된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장롱이 총 6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5방은 다 빠지고 한 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열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도저히 깡이 안 됐고 그래서 친구랑 얘기한 게 그걸 열고 도망가자. 그러니까 열고 보고 놀랄 깡은 없으니까 확 열고 그냥 안에 대충 보고 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걸 확 열자마자 하얀 게 막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커튼 블라우스형 커튼인데 그게 막 구겨져가지고 안에서 오염이 돼서 누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무서운 건 아니니까 그냥 던져두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리스 병도 되게 많았고 막걸리 병도 되게 많았고 1층은 뭔가 불에 탄 것처럼 안에가 싹 다 그냥 시멘트 회색으로 전부 다 철거가 돼 있었는데 정말 이상하게 2층은 보존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유리창도 안 깨져 있고. 그러고 제가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무서워서 거기를 갈 엄두도 못 냈고 밤에는 그냥 안 가는 걸로 무조건 친구들이랑. 그 뒤로도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폐가를 갈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법당에 가면 호랑이다, 장군님이다 이런 말을 들으시는데 기가 엄청 센데 저는 기가 약한가 봐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실제로 연기 같은 것도 너무 자주 보고 둥둥 떠다니는 연기. 그리고 뭐 한 번씩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소리도 좀 듣고 뭐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러고 또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할아버지 귀신은 계속 봤다 그러고 초록불도 계속 봤다 그러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저랑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밤에 그 집을 들어갔다가 1층 대문에서 누가 토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웩우웩 하는 소리를. 그래서 우웩우웩 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을 나오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피가 막 있었다 집안에. 오, 예. 그래서 아 진짜 뭐가 있어도 있다. 진짜 사실 소파가 없었다가 나타나면 뭐 노숙자분들이 소파를 들어가서 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피가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노숙자분이 그 안에서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토를 하실 수는 있는데 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마을에 공고문이 날라왔어요. 건물 모두 철거한다고. 그 아파트가 좀 되게 고급 아파트여서 그 주택 부지 전체를 다 날려버렸거든요. 그 뒤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건물까지 싹 다 철거를 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다 보니까. 그러고 이제 한 1년 정도 안 갔죠. 이야기만 듣다가. 그래서 이제 20살 때 그걸 받았다고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저희 시내에 나가서 술을 먹다가 술김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 한번 가보자. 나도 사실 그때 내가 뭐 잘못 봤는지 뭐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게. 다시 가자. 이래 된 거죠. 성인이니까 적응 안 되면 소 틀리면은 뭐 진짜 무속인 분한테 찾아가도 될 수도 있는 거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도 되고 제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가보자. 제가 먼저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호기롭게 막걸리 4병을 사가지고 막걸리를 들고 올라갔어요. 왜 예. 영화에서 보면 뭐 저희는 한국이다 보니까 잡기한테 술을 뿌려도 뭔가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맞는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생각에 정 안 되면 입에 머금고 있다가 뿜 짜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걸리를 사서 들고 갔는데 저랑 친구랑 총 4명이 갔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4명이서 앞에 도착을 했고 초록불도 안 들어가 있고 소파도 없고 원래 5집 정도가 살아있었는데 그 집하고 그 맞은편 집하고만 살아있고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파도 없고 초록불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야 1층은 피가 있다. 그래서 친구 2명은 먼저 피를 보고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와 진짜네? 이러고 여기서 끝날 거면 안 왔으니까 올라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기운부터 틀렸어요. 제가 낮에 갔을 때랑 이 모든 소리가 뭐 문을 닫는다거나 문을 연다거나 바닥을 밟는다거나 소리 하나하나 자체가 제 귀에 스피커로 때려 박히는 기분, 제 심장 소리도 저한테 들리고 예. 정말 고요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소름 돋는 것부터 느낌이 왔구나 생각을 했죠. 이 집은 진짜 뭐가 있다 그러네.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흩어져서 보기로 하고 저는 그래서 그 환자 침대에 있는 방을 갔어요. 환자 침대가 있는 방에 가서 그 방을 한 번 더 둘러봤는데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나갔는데 애들이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안 들어요. 뭐뭐야 라고 불렀는데 라고 나갔는데 아무도 저를 안 부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이거 다른 존재가 나를 불렀다 하면서 야야야 누가 내 불렀다 가자 안 되겠다 했는데 친구 한 명이 저를 불러놓고 장난을 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지 마라. 이런 데서는 니도 나도 예민하니까 사고 난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뭐 방도 다 둘러봤고 이러니까 네. 거실에 앉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앉았는가 싶기도 하고 그 먼지구덩이요 왜 앉았는가 싶기도 한데 다 같이 앉았어요. 앉아서 막걸리를 한 병씩 들고 무서운 이야기 하자. 나는 보고 와서 그런가 별로 무서운 건 없으니까 대신 서로 놀래키지 말자. 이거 왕 이렇게 놀래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하지 말자. 지아 나 그건 너무 싫다. 이러면서 무서운 이야기 끝나면 입에 막걸리를 머금고 나가면서 뿜기로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뭔가 딱 삘이 꽂히듯 이야기를 그만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이 딱 온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딱 끝내려고 친구를 이렇게 탁 건드렸는데 야 이러면서 탁 쳤는데 친구가 딱딱해요. 정말 바닥 만지는 것 같이. 그리고 친구가 가운데에 휴대폰 불빛이 있었는데 그 불빛만 보고 가만히 있어요. 정말 가만히. 미동도 없고 초점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래서 나 진짜 이런 거 하지 말자 했잖아 이러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딱 건드렸는데 또 바닥이에요. 몸 전신이 다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뭐냐 왜 그러냐 진짜 나한테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부 다 그 가운데 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펑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신이 이렇게 팍 들었는데 제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분명히 들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를. 제가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절대 귀신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리는 없는 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했던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귀신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친구들이랑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빠져나오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 친구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서 친구 3명이 있어요.
근데 친구들은 저를 못 믿고 저는 친구들을 못 믿었던 거죠. 왜냐면 친구들은 저를 건드렸는데 제가 딱딱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대요. 무슨 돌 만지는 것처럼 차갑고 딱딱하고 바닥만 보고 웅얼웅얼거리더래요, 제가. 근데 저는 친구들이 웅얼거리진 않았는데 제 혼자 막 웅얼웅얼거리고 있고 저는 몸이 딱딱하고 바닥만 망부석처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지들끼리 도망친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저는 친구들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나왔는데 집 밖에서 딱 서로 봤어요. 친구들 3명, 저 혼자 나왔을 때. 근데 그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귀신인 줄 안 거죠. 집안에서도 제가 건드렸는데 망부석이었는데 저는 친구들이 망부석이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 쪽에서는 전화벨도 안 울려요. 그래서 저거는 친구들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친구들은 절로 도망가고 저는 일로 도망갔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아무리 치고 건드려도 네가 엄청 돌처럼 딱딱해져 있어가지고 바닥만 보고 웅얼거리더라. 그래서 우리는 네 놔두고 모두 도망 나왔다.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이 있고 친구들이랑 저랑 그 4명은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창원에 어디 좀 영업한 데 갔었어요. 그 왜 이상한 이게 나무 같은 걸로 치는 걸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 아는 분이 그 산에서 굿 같은 거 하신다 해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갔다고 욕은 많이 먹었는데 뭐 귀신이 씌었다거나 이런 말은 못 들었거든요. 이게 이야기의 끝인데 그러고 저희 할머니랑 저희 동네에 있는 목욕탕을 갔는데 그 집이 2층에서 할아버지가 엄청 오랫동안 혼자 사셨대요. 근데 엄청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가 할아버지의 무슨 새로운 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할아버지의 새로운 딸이 오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거의 한 3일 만에 그 집을 재개발하는 데다가 내놓고 할아버지도 한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욕탕 사장님이 하는 말이 그녀는 딸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그 할배가 지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그 집도 아프고 나서 웬일인지 갑자기 집도 이렇게 내놓고 그러고 며칠 있다가 바로 돌아가시고 그 사람은 뭐 구렁이거나 귀신이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 죽은 집이 맞는 거죠. 제가 봤던 그 침대는 그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침대고 저희가 뭐 그렇게 빙의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는 뭐 귀신의 증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폐가라기보다는 저는 흉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면은 뭐 흉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사람이 안 좋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흉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 있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폐가는 안 가려고 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또 이게 소름 끼치고 하는 게 저는 경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 이후로는 절대 못하죠. 제가 뭐 귀신을 본 건 아니지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진 않은 이야기였어요.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을 굳이 붙여보자면 불가리스 흉가네.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낮에만 보거든요, 시들물을. 왜냐면 밤에는 제가 무서움이 많다기보다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니까 저희가 지금 이사 온 집이 있는데 여기 집 장롱에 뭐 짐을 넣다가 장롱 뒷판이 퍽 부서졌는데 뒤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야? 왜?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공포 같은 거 보면 저기서 뭐 기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낮에만 보는데 사실 제가 귀신을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솔직히 안 믿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느 정도 경고하는 시그널은 있다. 통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귀가 세지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튼 그렇네요. 그게 지금 말씀 되게 잘해주셨어요, 딱스님.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도 자유고 솔직히 뭐 겁이 많건 없건 예를 들어서 흉가를 가든 말든 건 본인의 자유예요. 근데 그렇죠. 가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사람이. 근데 가서 나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괜찮아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서 이렇게 또 큰일 겪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네. 있는데 가지 말라는 데를 간다는 그 욕심보다는 예. 나는 괜찮을 거야가 심한 것 같아요. 보통 설마 기승이 보이겠나, 아, 뭐 그치. 설마 빙의가 되겠나 이런 네.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맞아요. 예. 귀신도 본 적도 없고. 근데 진짜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만 아니면 돼가 있긴 하지,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심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좀 그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다 TV 나오는 거 다 저게 뭐 뻥 아니야? 이러면서 갔는데 그런 일 겪고 시참하시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방송을 혹시 이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데를 골라서 다녔거든요. 그럴 수 있죠. 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집에 가도 뭐 귀신이 보인다거나 들린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항상 귀신 괜찮아, 나오면 내가 또돌 팰게. 내가 바로 테이크 다운 해갖고 죽일게, 막 이런 말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그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기를 또 바라니까 우리 딱새님께서 이렇게 또 강력하게 그 아이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네. 말씀도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딱새님께서 정말 기묘한, 어떻게 보면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불가리스 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창원 쪽이라 거기에 이제 불가리스 흉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냥 일반 폐가나 이런 데가 전부 다 위험한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중에서도 무서운 곳이 있다. 근데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불가리스 흉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